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에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오늘은 매수세가 세진 않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매도세가 약해서 시장이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상 어제까지가 매도가 완료가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 날짜가 어제였죠. 주식을 매도하고 이제 이틀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하루였고, 이따 이제 수급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기금이 오늘은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로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좀 상승으로 좀 이끌었고, 시황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변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변함 없고요.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부분은 낙폭과대였던 종목들, 이제 주도주, 대형주군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관점이었고, 역시 뭐 금리 관련을 해서 뭐 보험주, 은행주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금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시황 그대로 좀 유지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3070포인트로 1.12% 상승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이 958포인트로 0.42%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중소형주가 강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자금이 좀 몰려가는 형태였는데 오늘은 그대로 다시 대형주, 주도주군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뭐 LG전자, 뭐 자동차군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세니까 이쪽으로 돈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로 들어갔으면 다시 오늘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가 대형주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좀 발판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수급이 세게 좀 들어온 것이고요. 중소형주들도 좀 약했지만 그동안 강했던 업종 뭐 건설이나 뭐 조선주, 뭐 철강 쪽 요런 쪽보다는 지난 주도주 군들의 낙폭과 대 반발 매수세가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급을 먼저 살펴보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의미가 있는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그러면서 이제 누적 선물 포지션이 플러스로 오늘은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죠, 굉장히. 작년 내내 이제 플러스였고 올해는 외국인 선물이 좀 매도 규모가 굉장히 강했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였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3,435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2,53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 규모가 적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가벼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기금의 매도 이유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한 코멘트를 드리면 이 연기금이 많이 사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은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시장이 오르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이 다시 빠지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적으로 연금에 대한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춰지고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이지만 신규적으로 연금을 계속적으로 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돈이 유입이 돼서 그게 좀 맞춰진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보다는 4월이 좀 가벼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좀 포트에 대한 조정이 끝났다. 그럼 4월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로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볼까요? 추세선을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 확인을 하고 시장 변했다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때부터 좀 생겼고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도 살짝 넘어갔어요. 살짝 넘어갔고 이 추세선이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가까이 60분 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기 추세죠. 단기 추세를 설명드릴 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다가 처음으로 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변했다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고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살짝 넘어갔죠. 그리고 뒤에서 내려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살짝 넘어갔어요. 좀 완벽히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살짝 추세선을 벗기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면은 정말 뭐 새벽에 미국에서 무슨 정말 큰일이 생겨서 뭐 1% 이상 막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아니면은 시장은 상승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수급 자체도 그렇고 이제 추세선도 넘어갔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 과대 대형주들 주도주 군들의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오늘은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고점이 나왔어요. 여기를 이제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은 정말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이 정상이에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급하게 가는 거는 거의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흐름들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시장의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낮아졌죠. 이 구간에서 저점을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저점이 또 낮아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번엔 처음으로 저점이 높아졌어요.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지는 조정은 좋은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저점이 높아지는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이 완벽하게 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어느 구간에 올라오면은 또 우다다다다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다 이렇게 나간다는 힘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흔들려도 상승 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한데,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고점에 오면은 다시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대금이 이런 거래대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에요.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과열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이 조정 구간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만큼 이렇게 유지가 돼 있었어요. 이 구간에. 그 다음에 이때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확 줄었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거래대금 자체가 줄었는데. 근데 여기 저점을 찍고부터는 거래대금이 상승을 했어요. 요 수준으로 계속 나왔죠. 요 수준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이만큼 크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매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래대금이 계속 이 수준이면은 쉽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막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월처럼. 뭐, 신규 자금이 계좌가 하루에 뭐 3만 개 이렇게 막 개설이 되면서 들어왔던 자금인데 이 구간에서
또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는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좀 끊어서 수익도 챙기고 하면서 시장을 다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추세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챙겨 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요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계시죠? 환율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아 이제 좀 위험해지겠구나 요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구간으로 전고점을 좀 넘어가지 않으면 환율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변한 거는 없고요. 주식은 이미 매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 구간에서 또 따라서 공격 매수를 하고 추격 매수를 해서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장은 올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은 수익도 빨리빨리 나고 뭐 기다리면은 수익이 나오고 다시 매수가로 오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여유도 갖고 그렇게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막 고점에서 따라가는 거 이번에 HMM 보셨죠? 오늘 이제 수에즈 운하가 다시 열렸습니다. 길이 고점에서 예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물리면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고점에서 막 따라가시고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내 자산을 옳게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